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아프간 이슈, 현 정권이 쫓겨나고 탈레반이 정권을 이제 얻은 상황인데, 근데 지금 오늘 저희 이 컨텐츠가 미중 전쟁 시리즈란 말입니다. 이 아프간이 왜 미중 전쟁 시리즈 나올까 했는데 엄청나게 관련이 있다고요? 예. 예. 그래서 정말로 저게 21세기에 나타난 현상인가 싶을 정도로 네. 그 아프간에서 난민들 이제 철수하는 거 보면 네. 정말로 비행기에 이 바퀴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네, 그러니까 이런 많은 풍경. 사상자도 발생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게 뭐 이런 일이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 아프간의 위치가 지정학적 위치가 이게 미중 관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네. 신장 위구르 문제가 걸려 있고 네. 또 이제 이게 그 대만 문제하고도 같이 걸리죠. 그래서 대만이 굉장히 이번에 그 가슴 졸였을 것 같아요. 그 네. 미군의 철수 문제를 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아프간 쪽 관련되는 거를 보면서 제일 이게 관심 가는 것은 아프간의 꼴입니다. 꼬리요? 네. 네, 뭐가? 지도를 보면 네. 토끼 꼬리처럼. 아, 지도에 약간 삐져나온 게 있는데. 그렇죠. 예.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의 그 신장 위구르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아, 국경을 맞닿아 있는 부분이군요. 토끼 꼬리처럼. 예. 그래서 이제 아프간은 뭐 아시아의 심장이다.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의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면적이 한 65만 평방킬로미터로 우리 한 3배 정도 되고 네. 인구는 한 3천만. 근데 이게 이제 지도가 좀 묘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 꼬리가 달린 지도가 됐냐를 보면 네. 와칸 회랑이라고 와칸 코리더라고 하는 이제 지금 빨간색 지도가 뭐 그냥 본토라고 보면 그 오른쪽에 꼬리가 파란색으로 하나 붙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보면 결국은 아프간의 눈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제국들의 싸움에서 이제 발생한 어떻게 보면 유산입니다. 그래서 뭐 와칸 하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길이가 그냥 지도로 봐서 이렇지만 350km입니다. 그리고 폭이 한 13에서 65km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이것은 영국하고 소련이 이 전쟁하면서 생긴 휴전선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영토가 저 위에 있었고, 네. 이제 영국은 이제 동인도 회사 뭐 이렇게 해서 인도하고 파키스탄을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뭐 당시에는 지금은 뭐 러시아가 소련이 별 볼 일 없지만 이제 소련하고 영국은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패권을 다투는 이제 그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 그대로 붙으면은 충돌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는 아프가니스탄을 요거를 완충지도로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 국경이 그 러시아 제국과 영국 제국의 그 영토의 완충지대. 맞닿은 부분을 없애려고 그 부분을 그렇죠. 딱 따로 떼서.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골짜기가 하나 있었던 거죠. 예. 아프가니스탄 영토에 이 골짜기가 있는 것 와칸 코리더라고 하는 요 지역을 네. 이제 완충지대로 만들고 1893년에 영국은 이 인도는 이제 두란드선이라는 라인을 이제 그어놓고 네. 거기서 못 나오게 하다.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파키스탄 국경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더 보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지도에서 그 하얗게 된 네. 이제 계곡처럼 보이죠. 골짜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해발 한 3,000m, 4,900m 뭐 이런 정도 높은 지역에 이게 나라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 무지하게 춥죠. 그리고 사람 살기는 사실은 적합하지가 않죠. 뭐 네. 우리 TV 화면에서 보더라도 네. 먼지 구덩이에 뭐 이런 건데 어쨌거나 하여간에 그 남쪽은 영국령, 북쪽은 러시아령. 그래서 그 가운데 휴전선 네. 요게 바로 이제 지금은 아프간의 꼬리처럼 보이는 와칸 이제 회랑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걸 놓고 보면 그 제국의 싸움에 그냥 희생양처럼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이제 꼬리 하나로 보이지만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중국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버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이네요. 꼬리의 맨 끝이 보면 오른쪽에 좀 희미하게 보이면 차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과 맞닿아 있는데 이게 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꼬리가 거기 붙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이제 이게 계곡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다니는 실크로드 같은 그런 길인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걸 폐절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탈레반이 네. 이 중국의 지금 영토라고 한 이것은 이 신장 위구르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신장 위구르 지역은 이 원래 이 탄자 들어가는 나라의 하나죠. 이 탄 패밀리 중에서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서는 그 신장 위구르가 분리 독립하는 것 이거를 막아야 되니까 이제 옆에 있는 나라들이 같은 탄자 나라들이 부추길 수 있는 가능성 이것 때문에 국경을 폐쇄시켜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종교도 같고 종족도 같은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슬람이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아프간은 강대국의 무덤이다. 그래서 영국이 1842년에 들어갔다가 네. 러시아가 이제 저지하는데 여기서 이제 충돌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프간 내부에서도 이게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네. 이 딱 한 명만 살아남고 전멸을 했던 것이 영국의 아프간 지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78년에 이제 공산 정권이 아프간에 들어서는 바람에 이제 소련이 영향력을 미치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소련의 이런 그 영향력가 있는 공산주의 정권이 이게 좀 가혹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이제 이 뭐 전통 세력들 그래서 그 이슬람 쪽의 무장 조직이죠. 무자헤딘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소련이 이 저항군들을 제대로 이제 패배를 못 시켜가지고 거꾸로 이제 이게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영 제국도 깨져서 나오고 소련도 패배해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소련이 패배한 배경에는 이 반공산주의자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뒷 배경에 네. 그 인도하고 미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을 막기 위해서 이 반군들을 지원을 했고 네. 또 이제 인도 입장에서는 이게 그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이게 이제 미국하고 소련의 대리전으로 아프간 내전이 진행이 됐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련도 이 손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반군 세력 무자헤딘한테 패한 거죠. 네. 그리고 이번에 미국도 또 손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패해서 나온 건데. 목적은 이제 알카에다를 섬멸하는 거다, 테러를 이제 근절시킨 거라고 봤는데 네. 문제는 이게 너무 길어졌던 거죠. 9.11 테러 이후에 그렇죠. 아프간으로 계속적으로 군사를 보냈는데. 주둔하다가 네. 이제 뭐 미국도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에 어떤 연구가 있다기보다는 그 오사마 빈 라덴이 9.11 테러를 일으켰기 때문에 네. 테러 분자를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들어갔다가 그 진흙탕에서 못 나왔던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철군 명령 내리고 나서 바로 네. 이제 카불이 탈레반한테 이게 점령당하는. 그래서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반군 세력들이 이제 농촌 지역 변방에 있다가 이게 완전히 이제 그 중심부를 장악해버리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 관심 하나는 왜 그런 중국은 아프간에 이 눈길을 돌리는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카불이 함락되기 전에 이제 7월 달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이 탈레반하고 회담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많더라고요. 탈레반은 사실 뭐 그 테러 집단으로 국제사도 그렇죠. 하는데 왕이 외교부장이 약간 뭐 격을 맞춰가지고 그렇죠. 만났다는 거는 정말 중국에서는 큰 이익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미 이제 이 아프간의 반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프간을 먹는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먼저 손을 쓰는 거죠.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장 위구르 지역은 동투르키스탄입니다. 네. 그래서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 이제 ETIM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사실은
이 신장 위구르에서 테러라든지 반정부 활동을 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반정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망가기 좋은 데가 아프간이에요. 네. 그리고 아프간 자체도 자기들도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 반군 세력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자기네 우군화하는 그런 이제 작업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아프간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게 잠재적인 신장 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아프간을 근거로 해서 이 영토 수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군사적 지원도 받을 수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이제 막는 관리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얘기를 한 걸 보면 이게 중국의 국가안보와 영토 보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 이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탈레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죠. 그래서 탈레반은 어떤 세력도 아프간 영토를 이용해 중국에 위해를 가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중국은 원하는 바를 이뤘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신장 지역의 분리 독립의 내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프간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신장 문제 말고도 또 큰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난리지만 특히 중국에서 난리가 바로 배터리 문제죠. 그래서 전기차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면서 중국은 거의 전 세계의 그 전기차 배터리의 불가사리다. 전 세계 리튬, 니켈, 코발트, 이 광산, 뭐 물건 이건 모조리 다 먹어치우죠. 네. 근데 거기에 지금 하나 그 빠져 있는 데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지금 지도 잠깐 보시면 네. 아프간의 광물 지도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뭐 예측치마다 다릅니다만은 미국이 조사한 걸 보면 한 9천억에서 1조 달러 정도가 되는 광물이 아프간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철, 구리, 코발트, 리튬, 금 이게 이제 매장이 돼 있는 거죠. 거의 그냥 배터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리튬하고 코발트는 지금 중국이 네. 가장 탐내는 물건이고 네. 또 철이나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 그 철강이라든지 구리 생산의 세계 최대이기 때문에 이게 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구리 매장량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1대1로를 이제 한다는 명분으로 이 지역에 이제 경제 개발이나 소시 건설을 해주고 네. 반대급부로 이 구리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런 이제 광물들을 바터로 사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굉장히 좋은 그 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의 그 페트로차이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야금과공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 예전에 이미 이제 아프간하고 석유 개발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 뭐 광물 개발 네. 이런 것에 입찰을 들어갔던 적이 있어. 이미 개발해봤던 경험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탈레반이 새로이 잡게 되면 탈레반이 경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과 이 경제 협력을 원자재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이 반대로 그 신장 위구르 독립운동을 이제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네. 탈레반을 이용해야 되고요. 서로 이해관계가 정치적인 이해관계,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는 이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 아프간 상황에 대해서 어떤 미중의 관계가 중국 이해관계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대만 이슈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그래서 될까요?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대만 이슈는 언론에서도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대만의 야당들 네. 그리고 중국 본토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대표적인 게 이게 그 글로벌 타임즈 한국시보인데 한국시보의 그 편집장이 아주 육두문자 잘 쓰는 막말 막 하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대놓고 한 것이 뭐냐면 대만 봐라. 미국이 봐주는 척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 발 빼면 이건 이제 니들 대만 너도 지금 제2 아프간이 될 거야. 그렇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만도 보면은 그 국민당하고 민진당 두 네. 개가 치고받고 하는 양당인데 네. 뭐 내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쟁을 하니까. 그렇죠. 예. 민진당은 이제 대만 본토 예. 그리고 국민당은 이제 장개석이 이제 온 네. 그 외부 세력들인데
그 민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차잉원이 집권하고 있는 집권당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뭐 항상 그렇지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거 미국하고 차잉원이 그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지내고 미국의 보호 원조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야당 입장에서 이제 욕을 한 거죠. 이거 하다가 우리도 아프간처럼 되는 거 아니야? 미국 봐라 발표할 수 있다. 약간 선 넘은 발언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베트남, 오늘은 아프간, 내일은 대만이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센 얘기를 했네요. 예,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결국은 미국이 그 이런 이제 대만 문제를 비관적으로 본 쪽은 이 도주를 해버리고 결정적인 순간 동맹을 외면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를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만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하기는 해요. 근데 설마 그렇겠습니까? 대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만이라는 게 미국에 있어서 전략적 가치는 뭐냐 그러면 네. 지금 미중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메가더가 얘기를 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했습니다.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미국에 있어서 그렇죠. 대만은 침몰하지 않은 항공모함이다. 그래서 항공모함 몰고 가야 되는데 네. 대만은 바로 중국의 앞바다에 떠 있는 거죠. 모양도 배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항공모함처럼 쫙 넓게, 네. 예, 폭도 넓게. 예. 그리고 이제 미중의 기술 전쟁에서 지금 대만 반도체가 네. 이게 최선단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공략하는데 파운드리를 안 해준다. 그럼 화웨이부터 시작을 해서 핸드폰을 못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이고 또 이게 대만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그 미국의 해석은 우리가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이유는 이 중국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을 포위하고 이제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사실은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게 이제 뭐 답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대만이 침몰하지 않은 항공모함이라는 이유는 지금 대만하고 이 본토하고 거리가 135km밖에 안 돼요. 우리 뭐 대전 가는 거리 네. 그리고 중국은 여기 해저 터널을 놓을까 양안 관계가 좋았을 때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너무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금문도라고 찐먼다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네. 오른쪽 지도에서 보시면 왼쪽 붉은 색깔이 중국이지만 네. 오른쪽에 잉크 색깔 요게 대만인데 보시면 펑후현하고 찐먼현이라는 잉크색 색깔 점이 두 개가 있죠. 네네. 보시면 샤먼 바로 앞바다에 있는 섬 하나 네. 요 중국하고 거리는 10km밖에 안 됩니다. 요게 요게 대만 땅인가요? 대만 땅입니다. 오,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래서 예. 지금 대만은 바로 중국의 코앞에 있는 정말로 이것은 이제 이 항공모함의 수십 배, 수백 배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가 막힌 전략적 요충지죠. 좀 금문도 하면은 금문 고량주만 생각나는데. 예. 그래서 중국 해군도 항상 이것들 의식해가지고 이동을 할 때 네. 대만 앞바다 요리로 싹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샤먼하고 진먼 그 금문도하고는 10km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타이베이에서부터 이 금문도까지도 한 200km 정도밖에 안 네. 되고요. 그래서 우리 뭐 한 대구 가는 거리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략적 요충지로 갖고 있다고 미국으로서는 뭐 중국을 엄청나게 세게 이제 압박할 수 있는 거리가 되죠.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반도체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뭐 전 세계 반도체 생산으로 보면 한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첨단 반도체는 전부 TSMC한테서 만들어오죠. 파운드리를 해오는데 지금 네. TSMC의 공장이 바로 그 상중하, 요 신주, 이제 타이종, 타이난 이 세 군데에 있습니다. 아, 이게 약간 지형이 우측에는 약간 산악 지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왼쪽에다 몰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그 태풍이 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북쪽으로 그 중국 쪽으로 이 공장들이 예, 있죠. 방향이 중국에 향하고 있습니다. 방향으로 예. 그래서 뭐 지금 타이완이 계속적으로 지금 큰 소리 치는 것도 반도체 때문이고 그 반도체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이 파운드리를 이제 대만이 아닌 미국 본토에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네. TSMC는 내부적으로 미국에다 공장 6개를 지을 거다. 네. 이제 그런데 문제는 공장을 짓는다는 것하고 기술을 이전한다는 건 다른 문제죠. 네. 그래서 대만을 만약에 뺏긴다?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이제 최첨단 그 파운드리를 하는 기술을
이거를 지금 소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한국의 삼성이 대박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에 지금 그런 그 지형학적인 측면에서도 대만은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미중의 전쟁 과정에서 지경학적 측면에서도 대만은 반도체 때문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기술 로드맵을 보면 대만이 만든 건데 지금 뭐 TSMC가 제일 잘 나간다고 하지만 3나노 정도고 우리 삼성도 이제 3나노, 4나노 그래서 TSMC에 결코 뒤지지 않는 기술을 갖고 있지만 어쨌거나 파운드리에서는 이제 TSMC가 1등이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반도체들이 다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해주려고 하는데 가장 적극적이고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바로 TSMC입니다. 대만. 네.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아프간하고는 이건 비교는 되는 거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뭐 정말 21세기에 상정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네. 그 벌어졌는데 그것은 미국에 물론 전략적 판단이 있었겠지만 이것이 이제 그 미중 관계 네. 그리고 대만하고 중국 본토와 관계에서 대만에 상당한 불안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 네. 이제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번 아프간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외신의 한 단면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중 전쟁의 큰 패러다임 속에서 특히 중국 입장은 신장 문제, 자원 문제, 대만 문제까지 연결되는 그렇습니다.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